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어제 나스닥의 경우는 약 1.84%가 빠졌는데요. 국채금리가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밀려있었던 펀더멘탈이 전부 다 도미노처럼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국채금리를 보시면은 이제 무려 4.565%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 국채금리 관련해서 분석을 했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대비 저평가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지해주거나 재점화되는 이상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리마인드 삼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30년 국채금리가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30년 국채금리와 여기 콜 CPI에서 나오는 스프레드 때문입니다. 먼저 초록색 부분은요 30년 국채금리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바로 콜 CPI로 그때 당시 30년 국채금리는 4.25%였고요. 콜 CPI는 4.7%인 상태로 1970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까지 역사적으로 콜 CPI가 30년 국채금리를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추가한 기간은 딱 두 번으로 인플레이션 시기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인 여기 1970년과 오늘날인 2023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영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과거 1970년도의 수치를 잘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나머지 여기 초록 색깔인 30년 국채금리를 추월했던 콜 CPI를 결국 조금 있다가 30년 국채금리가 제껴버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노란색이 올라갔다가 결국 초록 색깔이 노란색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금리를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범주인 초록 색깔로 돌아오는 올바른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머지 여기 노란색인 콜 CPI가 초록색깔인 30년 국채금리를 추월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커녕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스티키하게 남아있는 현상을 보이자 30년 국채금리가 오늘날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정상적인 범주인 이 빨간 색깔에서 초록색깔 범주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는다면 30년 국채금리가 결국 콜 CPI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위에 부분을 바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콜 CPI와 30년 국채금리가 보여주었던 스프레드는 평균 이렇게 1.05%로 그렇게 되려면은 콜 CPI보다 1.05% 이상의 수치를 30년 국채금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기준 콜 CPI는 4.3%이기 때문에 평균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 30년 국채금리가 받아야 하는 적정한 금리 수치는 5.3%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0년 국채금리는 어떨까요? 주가가 폭락을 하기 전에 3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4.2%에서 4.4% 사이였습니다. 30년 국채금리를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을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8월달에도 진행했고 그 전에도 꾸준히 진행드리면서 트래킹을 꾸준히 해온 입장에서 콜 CPI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국채금리는 저평가에도 너무 저평가였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채권 관련 ETF인 TLT나 TIPS ETF 등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꾸준히 설명을 드렸고요. 30년 국채금리 또한 콜 CPI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콜 CPI 수치 이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계속 조심해야 하는 영상을 꾸준히 공유드렸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고 모두가 주장하고 있었을 때도 저는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장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년 국채금리를 차트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RSI를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가 이미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True Strength Index를 보시면은 이 또한 상승하는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True Strength Index에 따라서 30년 국채금리의 랠리는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이며 RSI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과매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RSI 트렌드는 하향 트렌드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나 횡보가 온 다음에 다시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설사 맞추지 못할지언정 후행 분석은 크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저는 한 명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현재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확률적으로 분석해서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일이 터졌고 그 일에 대해서 해명하고 분석해봤자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릴지언정 펀더멘탈이 변함이 없다면은 마켓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펀더멘탈이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살펴본다면은 미리미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 쪽을 보았으니 이제 S&P 5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은 어느새 4330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혀 좋을 게 없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이 형성되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하락하는 방향으로 잡혔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잡혔으며 여기 넥 라인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참고 이러한 차트 패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선행 분석으로서 미리미리 제가 멤버십 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결과는 이렇게 되었고요. 만약 여기 이 넥 라인이 뚫리게 된다면은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되면서 주가는 4200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RSI는 33.71인 상태로 과매도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RSI의 트렌드는 이렇게 하향 트렌드가 잡혔고요. 여기 트루 스트렝스 인덱스의 경우는 아래로 잡히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42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옵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옵션 현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업데이트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드린 지가 그래도 좀 됐으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꾸 저에게 멤버십 분들께만 정보를 제공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결코 무료 자료가 아니며 제가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비싼 돈을 내면서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투자를 아낌없이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 제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옵션 쪽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푸시 파란색이고요. 콜이 회색 쪽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푸시라는 것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세력들이고 회색 쪽인 콜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옵션 쪽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여기 4400 이상 쪽에 굉장히 많은 콜들이 배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요, 콜은 사라졌고요. 푸시 대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 4330인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풋 세력들이 4330 위에 있는지라 풋이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지수가 반대로 위로 끌려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위에 있는 풋 세력들이 전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점점 풋 옵션들은 이제 아래쪽으로 쌓이게 되고요. 더 많은 세력들이 아래쪽을 바라봄에 따라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풋월이 지금 4300에 있습니다만, 그러는 아까의 과정을 통해서 풋월이 이제 4200까지도 내려올 수 있게 되므로 여전히 변함없이 S&P 500이나 나스닥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월 29일날 여기 JP모건 컬러 엑스파이어션 데이트가 잡혀있는데요. 풋옵션은 4210에 있는 상태로 S&P 500이 4210 근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음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CTA 관련 내부자 전략 리포트 또한 공유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이러한 정보들도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샀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를 응원해주시는 만큼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더 좋은 분석으로 계속 서포트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S&P 500이 지수가 여기 이렇게 4400이 깨지면서 기본적으로 딜러들은 이제 포지션을 여기 이렇게 숏으로 바꾸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4409가 깨지면서 88%의 롱 포지션이 마이너스 38%의 숏 포지션으로 변화되는 기준으로 12.3빌리언 달러 정도가 던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제 과한 하락세가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20빌리언 달러 정도가 S&P 500에서 추가로 다음 주에 매도될 계획임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은 4353이 깨지느냐 마냐입니다. 지금은 4330인지라 깨졌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만약 4353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를 시작으로 20빌리언 달러어치의 주식들이 S&P 500에서 왕창 매도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더 업데이트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광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